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FATF 권고안도 마지막 결론안이 도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새벽녘에 G7 금융 리더들이 크립토커런시에 관한 결론안을 도출했다, 이런 얘기, 합의안 도출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규제안에 관해서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1회 1비 하신다기보다는 좀 그런 거는 좀 배제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당장 영상을 녹음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4시 무렵에는 제가 이제 보니까 6200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마칠 때쯤도 다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또다시 6900달러, 61,000달러 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란색만 보인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지 마시고, 어쨌든 생태계 구성은 조용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이 소프트뱅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이버 손정이 손 잡는다, 2천억 투자 유치. 그래서 손정이 메타버스와 동맹한다. 그래서 네이버의 제페토에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소뱅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로블록스, MS, 페이스북 등과 메타버스 플랫폼 본격 경쟁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즘 이제 트렌드니까 주식시장에도 아마 메타버스가 아마 트렌드일 거예요. 로블록스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아주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그리고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에서 절대 강자로 아마 등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디어에서는 페이스북 갖다 장난치고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뭔가 함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신현성이 루나 프로젝트에서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거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세팅이 어느 정도 되면 보통 진두지휘 하던 사람, 그리고 거물은 거기서 손을 빼요. 우회적으로 이제 서포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쿠팡에 관해서도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소뱅에서 요 근래 이제 쿠팡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20일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쿠팡을 제가 뉴스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하다못해 국내에 지금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하겠다. 해외 이미 일본 같은 경우 이미 진출해 있고, 중국도 진출한다, 인도네시아도 진출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더라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 들어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과연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사실 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월 미 연준 의장 내년 인플레이션 계속 될 거다, 이게 24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지속되니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할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내릴 거야 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 뉴스를 읽었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급망 병목 형성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래서 인프라가 와해됐던 게 다시 회복되는 시점을 내년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자, 테이퍼링을 설상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음 달 11월 초가 될 수도 있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조금 미뤄두는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단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매한 일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물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어폐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임금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내년에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 코로나가 누그러질 그 시점을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가 가야 금리 인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준의 테이퍼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르면이란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게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거는 11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2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지어서 아직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양적 완화 조치를 완전히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 들어갈 거고 내년 중순이나 연말까지 테이퍼링을 마칠 거다. 이후에 금리 인상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거의 뭐 그대로 아마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도 뭐 우리 서민들은 걱정하긴 하지만 더 많이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가뭄이에요. 가뭄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유엔에서 칼럼을 하나 냈어요. 4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4개월 전이죠.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게 뭐 숨겨진 뭐 전 세계 위기다. 위기를 뭐 불러올 거다. 이게 뭐 넥스트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가뭄이에요. 올 겨울에는 과연 눈이 얼마만큼 올진 모르겠지만 올 연말에도 만약에 눈이 많이 안 온다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 가뭄 사태가 연이어서 벌어지면 식량값이 밀이나 아니면 뭐 쌀 가격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모든 공산품 가격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장기화되면 수력 발전도 원활하게 못 올라가고, 못 돌아가고, 그죠? 중국 공장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고, 이게 에그플레이션을 창궐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식량난까지 가세해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이제 TV, KBS를 보면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뭄이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뭐 성경책에 있는 7년간의 뭐 가뭄이 뭐 온다 그런 시나리오가 거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발생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아마 발생될 수도 있어요. 돈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나날 동안.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미국에서 마트하고 있는데 물건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아요. 연방에서 월세, 학생, 실질자 등 각각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일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물건 실린 컨테이너는 트레일러, 드라이버가 없어 못 가져오고 도매가 기준으로 작년 대비 식품은 40% 오른 것 같아요. 도매가 기준 대비해서 40%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소매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이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영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유럽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럼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 자, 직장을 구해야 먹고 사는데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연금을 주는 거예요.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재난지원금이 어느 순간 기본소득제가 될 거다. 근데 그들은 향후에 3차 산업에서 파이가 줄어들면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계산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쪽으로 천천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근데 어쨌건 저는 잭도 씨가 어저께 이제 경고를 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전 세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을 넘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내년에 아마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에 벌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베리 셔버트가 의미심장한 한 가지 문장을 던졌거든요. 여기 나온 거대로 비트코인과 피아트 페어, 사토시 해가지고 이게 뭐 거래소의 지갑 월렛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1센트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1사토시를 1센트로 따졌을 때 이게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면 이게 얼마냐면 11억 7,600만 원이에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1,176원인가 아마 할 거예요. 1달러당. 그래서 여기까지 뭐 당장 간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나 추세를 보면 충분히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1비트 코인 기준에서 지금 뭐 올라갈까 말까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에 이 정도 가격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느 순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냥 통화의 개념, 기축의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아마 알트코인 시장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요.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 주는 게 먼저인 건 뭐 당연한 거고 어쨌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던졌죠. 여기 사토시 이게 소수점짜리가 이렇게 몇 개죠? 이게 9개 있다는 게 그냥 처음부터 다 계획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어떤 그 상황을 예측한 거랑 이 미국 재무장관이 예측한 거랑 같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보면 대충 아마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하고 이렇게 여기서 나온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랑 같이 이 세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그게 통과되는 시점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엄청난 돈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불이 XRP 가격에 관해서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이제 뭐 상승할 거다, 계속 불이다, 뭐 정고점을 갱신할 거다 계속 외치고 있죠. 어저께도 좀 많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글쎄 이분의 말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XRP를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계속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매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뭐 바보 같은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포트를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나쁘지 않은 코인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마이클 수넨샤인 CEO가 예전에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현물이 신청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ETF에 관해서 지금 수면 위에 올려놓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자 비트코인이 먼저 되고 ETF가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될 거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ETF까지 가는데. 근데 대중들은 ETF가 나와야 거기에 이제 안도감을 갖는데 ETF가 나오기 전 시점이 아마도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ETF 말이 나오고 승인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7 금융 리더가 디지털 통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 자,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고 FATF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자, 도출된다라는 얘기가 이미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요 근래 들어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립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뭐 지캐시나 호라이즌에 관해서 계속 떠들었었는데 어쨌건 나쁘지 않게 분명히 흘러갈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에이다 코인에 관해서 카르다노에 관해서 계속 주구장창 몇 년 동안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수익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하네요. 2022년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어쨌건 지켜보세요. 연말과 내년 어느 시점까지 지켜보시고, 저는 연말까지 뭐 이렇게 뭐 상승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연말을 넘어서 내년 어느 시점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고 내년에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월 25일 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일반 청약이 진행되는데 25일하고 26일 날. 그래서 직장인을 위해서 뭐 10시까지 이 청약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카카오페이의 지배 구조를 보면 엔트그룹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전형적인 중국 기업이죠. 자, 그리고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행하는 모든 사업 구조는 다 가만히 보면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국에서 행했던 그런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력자가 누군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10월 28일 목요일 날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랑 여기 보시면 10월 29일 금요일 날 미국 개인소득 개인 지출이 이게 발표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다음 주에 FOMC에서 테이퍼링에 관해서 언급을 할지 뒤로 미룰지, 그것에 관해서 아마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각종 금융 지표에 관해서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눈여겨보고 예의주시할 상황이라고, 그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마 이번 주는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좀 포텐셜을 길게 보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는 상황에서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해칭할까,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계좌가 뭐 얼마 지금 줄어들었어, 얼마 올랐어. 이거는 사실 코인 시장에서 그냥 개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풀리면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게 이 시장이에요. 몇십 프로 하는 것도 이 시장이긴 하지만, 근데 몇십 프로 급락할 거 겁나서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한다면 차라리 국민은행 가서 적금 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